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모델링 중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지금 T자 파이프, T자 모양, 그 다음에 이제 Y자 모양의 파이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불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근데 불을 이용하다 보면 T자 같은 경우는 뭐 불을 이용해서 좀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잘만 하시면. Y자 같은 경우는 불을 좀 이용하다 보면 면이 좀 약간 깨지고 컨트롤하기 약간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불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폴리곤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보다는 더 확실하기 때문에 면이 더 깔끔하고 이쁘게 나눠지기 때문에요. 자, 먼저 T자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불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불보다 더 좋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캡은 필요가 없죠. 뚜껑은. 아주 오브젝트를 뭐 방향이야 뭐 아무 방향이나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급적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T자를 박을 거니까 가운데 세그먼트를 하나 더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을 나누고 쪼개고 이래야 되는데요. 너무 세그먼트가 많으면 이 세그먼트가 많으면은 작업하는데 불편하니까 좀 낮추겠습니다. 낮춰서 나중에 이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사용하면 정원이 되니까요. 자, 한번 이 상태에서 이제 정확히 나눠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곳에서 한번 보죠. 2D 쪽에서. 자, 그래서 얘를 먼저 에디터블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 모드로 들어가셔서 이제 얘를 나눌 겁니다. T자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45도 방향, 45도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프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라인을 선택하시고 비저브 온리 끄시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앵글을 45도, 스냅 앵글을 45도로 잡아서요.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르고 이동을 하시면 45도씩 스냅이 잡히기 때문에 클릭해서 나눠주시고 또 이쪽도 또 이쪽도 Shift 키 누르고 나눠주시고요. 자, 뭐 이렇게 나눠진 거죠. 저는 뭐 위쪽으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면들을 요렇게 자, 다 면을 그냥 쭉 뽑아내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그냥 쭉. 자, 다음에 이쪽은 이제 평면이 돼야 되니까 스케이터로 선택을 하시고 Y축이죠. 스케이터 Y축 제로 하면 정확히 되고 이 캡은 필요가 없으니까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포인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쓸데없는 포인트들이요. 면을 지우면 그러니까 포인트를 없애기 위해서 옵티마이즈를 한번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두께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크로스 서페이스 뭐 면은 나눌 필요가 없고요. 세그먼트를 안쪽으로만 4cm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얘도 다시 에디터블 시키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다가 바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죠. 이쪽에 이제 면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얘를 나눠주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프 툴에 루프로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루프로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루프를 그냥 클릭을 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그 이쁘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간격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옵셋을 이용해서 정확한 수치대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Shift를 클릭을 해서 가이드를 만들고 한 2% 정도씩만 남길게요. 그럼 여기가 98%가 되겠죠. 클릭. 자, 이 안쪽도 나눠줘야 됩니다. 안쪽도 다시 Shift 키. 여기도 마찬가지 98%면 되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Shift 키 누르고 요번엔 2%가 되면 되겠죠. 이쪽도 여긴 98%가 되면 되고요. 이쪽도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여기도 98%가 되면 될 거고요. 이쪽도 Shift 키 98%, 안쪽도 98%. 자, 위쪽도 한번 해줘야겠죠. 여긴 2%가 되겠죠. 안쪽도 여기도 2%. 아이고, 죄송합니다.
2%. 자,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하이퍼업스 키면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그러면 이쪽이 뚫어져 나옵니다. 예, 이건 왜 그러냐. 안쪽의 면이 나눠지질 않았죠. 안쪽도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수치를 좀 이용해서 이쪽도 네, 여기는 98%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도 한 번 더 나눠줘야 되겠죠. 이쪽 98%. 자,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좀 정확한 수치대로 나눠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아주 깔끔한 오브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조금 더 날카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쪽이 아무래도 이쪽만 나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나눠지질 않았죠. 그래서 이쪽도 조금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면 모드 선택을 하시고요. 셀렉션에 루프 셀렉션, 이쪽 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Shift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위쪽도 Shift 키 누르고, 그래서 안쪽으로 좀 넣어주는 게 좋겠죠. Extrude Inner 해서 적당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이 노멀이 뒤집혀 있죠. 예, 그래서 면을 좀 정렬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Ctrl A 전체 선택하시고 얼라인 한번 먼저 시켜줘야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면이 이제 정렬이 됐고 얘를 뒤집어 줘야 되기 때문에 리버스 노멀. 예, 가급적이면 이게 좋겠죠. 그래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키면 이쪽도 아주 깔끔하게 날카로운 엣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뉴. 이번엔 Y자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Y자도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Y자 형태의 단면을 나눌 건지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죠. 자, 가운데다 나눈다는 가정하에 꼭 가운데 아니라도 됩니다. 가운데가 아니라면 이거 에디터블 시키고 이 세그먼트 있죠. 이 세그먼트를 얘를 이 세그먼트 여러분들 원하는 데다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이쪽에서 Y자 뽑고 싶으면 이쪽에다가 꼭 가운데 아니라도 됩니다. 자, 어쨌든 자, 면 모드에서 다시 이제 2D에서 좀 보죠.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이프 툴로 나눌 건데 Y자 형태로 뻗어 나간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뽑고 싶다 하면 이쪽은 30도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60도가 되겠죠. 라인에서 스냅을 30도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클릭, Shift 키 누르고 그러면 이게 30도죠. 클릭. 그 다음에 이쪽 클릭, Shift 키 누르고 60도. 자, 이렇게 되면 Y자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뽑아내야 되겠네요. 항상 이 부분은 90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음은 다시 면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자, 면을 선택을 하실 때 이제 뽑아낼 때 축을 좀 더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축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뽑아내면 이거는 T자 형태로 나오겠죠. 비슷하게.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드래그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뽑아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축을 이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엑시를 키고요. 예. 헤딩이죠. 헤딩으로 30도를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G축으로 뽑아내시면 되겠네요.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죄송합니다. 축 끄고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됐네요. 이쪽으로 뽑아내야 되겠네요. 축의 방향이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30도가 되겠네요. 예, 마이너스 30도 방향으로.
그죠?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해서, 예. 그래서 원하는 만큼 뽑아내시고요. 원하는 만큼.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아까처럼 스케일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스케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는 자칫하다가는 이쪽이 잘못되는 수들이 좀 생기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예,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그냥 깔끔하게 한번 커팅을 시켜버리세요. 예, 이 부분은 아예 그냥 한번 이렇게 커팅을 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프 툴을 라인을 이용해서 아예 그냥 커팅을 한번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예 면을 다 선택을 하시고 삭제를 시키면 깔끔하게, 아이고, 네, 셀렉션 비접을 끄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딜리트 시켜버리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포인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쓸데없는 포인트들이. 그래서 옵티마이즈 한번 시켜주시고요. 예, 나머지 작업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제 앞전에 했던 거랑요. 예, 얘도 시뮬레이션 서페이스에 넣고 크로스 서페이스에, 네, 이번에 좀 두껍게 해볼까요? 네, 아주 좀 두꺼운 파이프로 한번 만들어 보죠. 이쪽이 조금 틀어지네요. 예, 요거 한번 요걸로 에디터블 시키고 한번 잡아보죠. 예, 셀렉션, 아이고, 면 모드에서 셀렉션, 루프 셀렉션,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노마면이 뒤집혀서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스케일 툴을 가지고, 예, 아까랑 똑같이 축을 좀 돌리겠습니다. 헤딩 값으로 아까 60도 돌렸죠. 그래서 G축으로, 아이고, 끄고 G축으로, 예, 타블렛이 조금, 예, 이렇게 해서 아예 G축으로, 예, 0을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예 면도 다 노멀을 맞춰 줄게요. 노멀을 얼라인 노멀 한번 해주고 리버스 노멀로 면을 맞추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나중에 더 많이 뽑아내세요. 이쪽으로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좀 나눠 주겠습니다. 나이프 툴, 면은 좀 선택을 풀게요. 그래서 루프 셀렉션 아까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좀 이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2%씩만 남길게요. 안쪽도, 예, 이쪽도, 안쪽도 2%가 좀 너무 그러네요. 예, 뭐 그냥 해보죠. 예, 98%, 98%, 이쪽도 2%, 이쪽도, 아이고, 98%, 이쪽도 한 번 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쪽도 아까랑 똑같이, 예, 98%, 자,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셀렉션 툴을 바꿔서 루프 셀렉션으로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해서 이너로 넣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요거랑 좀 같은 거리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예, 뭐 적당히 하죠,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다면, 얘도 이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모델, 이쪽에다가 잡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Y자 파이프 형태. 네, 뭐 조금 너무 두껍게 라운드 준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얘를 카피를 해서 아까 그쪽으로 가서 페이스트 시키겠습니다. 자, 두 개 다 위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자주 쓰는 걸로 씬 구성은 한번 이걸로 해보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다음에 렌더 세팅을 좀 먼저 잡을게요. 그 매터리얼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앰비언트, 글로벌, 그 다음에 피지컬을 쓸게요. 자, 피지컬은 일단 어토로 좀 속도를 위해서 한 10% 정도만 쓰겠습니다. 오토매틱으로. 그 다음에 글로벌은 좀 미리 보기 형태 정도만. 자, 다음에 일단 렌더링 잠깐 걸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걸리고요. 그다음 이제 매터리얼을 하나 좀 만들겠습니다. 매터리얼 컬러는 크롬으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쓰십시오. 약간 밝은 크롬을 쓰시든지 어두운 크롬을 쓰시든지. 리플렉션, 스페큘러 지워버릴게요. 자, add 백커맨 주겠습니다. 리플렉션으로. 그래서 에디티브 모드에서 리플렉션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프레즈넬을 하나 주겠습니다. 조금 너무 많이 주신 마시고요. 100% 다 쓸게요. 컬러를 조금만 더 어두운 톤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리플렉션 add 스페큘러를 하나 쓸게요. 백커맨으로 해서 스페큘러를 하나 쓰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백커맨이 아니고요. add에 그냥 스페큘러, 우리 이전 방식의 스페큘러를 하나 넣겠습니다. 스페큘러 너무 밝지 않게 스페큘러에다가도 프레즈너를 하나 넣어줄게요. 그래서 앞쪽에 너무 진하게 나오지 않도록 은은하게 들어가게. 일단 넣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요거 두 개에다가 조금만 한번 걸어 볼게요. 뭐 비슷하게 크롬이 나오는데요. 조금만 더 컬러를 조금만 더 어두운 컬러로 가고요. normal add 스페큘러를 조금만 더 강하게 하고요. 그다음 리플렉션 쪽을 라운드에서 조금만 줘볼까요? 한번. 너무 이 정도만 해서 확인 한번 해보죠.
예, 픽처 위에서 볼게요. 지금 저는 이제 렌더 세팅을 좀 가볍게 해놨습니다. 제가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고 또 거기다 이제 캡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퀄리티를 좀 높여서 렌더링을 거셔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걸렸는데요. 메탈크롬 치고는 조금 어두운 감은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터리얼은 조금씩 수정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의 좀 수작업을 해서라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단면이 아주 보기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장점이라는 거는 단면이 아주 깔끔하게 불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단면이 이뻐요. 단면이 이쁘다는 거는 그만큼 그렇죠, 모델링이 잘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주 이렇게 원거리에서 사용하는 모델링이라면 그냥 불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근거리로 오는 모델링 정도라면은 아마 불보다는 이런 식의 모델링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